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디플레이터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가 하락을 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지표는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물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얼마나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구조적 침체의 전형적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디플레이션 심리가 형성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경제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바로 일본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분기 성장률은 0.4%로 0%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2% 선에 도달하려면 4분기에 1% 가까이 성장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다수 경제 분석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나 외환위기 같은 대형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1%대 성장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출은 12개월째 연속적으로 감소 중이고 소비자 물가는 11개월째 0%대 행진이며 30, 40대 신규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투자, 생산,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 국면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인 SP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선거표를 위한 경제 정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퍼부어 성장률 숫자도 만들고 일자리 숫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7%로 떨어진 뒤 이듬해 6.5%로 반등했지만 지금은 그런 복원력을 기대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하게 멍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저성장과 저물가의 고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에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지난해 206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2%나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청년 실업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10월 7.2%로 떨어졌지만 청년 취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침체가 낳는 살 풍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경제를 병들게 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제난의 최대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악화입니다.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은 GDP 4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제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익이 줄기 때문에 투자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고용 감소까지 이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국가로도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와 고령사회 속에서 우리 경제가 20년 동안 디프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유지하고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정책에 나서고 있는데도 물가가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불안 징후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의 파산이 늘고 지방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이 속출하는 등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무역전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을 계기로 다시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다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보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방위비 협상 중인 한국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관세의 칼날이 날아온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크나큰 타격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먹구름인데 현 정부의 정책은 수정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규제 개혁과 감세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노동 개혁을 비롯한 구조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